내가 사랑해서 그래, 널 좋아해서 그래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랑한다 라고 했는데 나는 심리적으로 점점 무력화되는 거예요. 사랑이란 가면 속에 딱 덮여져 있는 거죠.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통제라는 데 있어요. 뭐 옷차림 통제한다거나 뭐 SNS 통제한다거나 뭐 가족이나 친구들 하나하나 다 간섭을 한다거나, 실제로 뭐 심리치료나 상담할 때도 가해자분들이 오셔요. 난 너무 억울하다, 나는 피해를 계속 입고 있다, 상대방이 항상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한다, 이렇게 가해자가 피해자다.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폭력은 명백히 범죄다. 이건 남녀 간의 문제가 아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데이트폭력연구소 소장 김도연입니다. 저는 심리학자이고요. 최근 들어 이렇게 데이트폭력 문제로 많이 어려움을 겪으세요. 이것을 뭐 누구에게 의논하기도 어렵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심리적 피해는 계속 만성화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전문가의 개입이 좀 필요하고, 또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고려해야만 될 때다라고 판단이 돼서 데이트폭력연구소를 좀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교제 살인이다라고 볼 수 있죠. 상대방의 어떤 의사, 욕구는 무시되고 결국은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보통 이별 통보한 후에는 이 가해자들이 어떤 구속이나 학대나 폭력이 더 수위가 올라가거든요. 나를 무시했다라고 생각하고 막 이런 분노나 복수심 이런 것도 막 가중되기 때문에, 특히 이 사건이 수능 만점자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 가해자의 어떤 특징, 그리고 뭐 범행 동기, 또 어떤 내면의 상태, 이런 부분에 상당히 초점이 되어 있어요. 가해자가 우리가 인지적으로 우수하다라고 하더라도 뭐 성격적인 결함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공감 능력은 또 별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뭐 인적으로 우수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까, 더 이렇게 호기심 뭐 이런 부분이 증폭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완전히 또 별도의 문제다. 이제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가 없다. 우리 주변에 언제 어디서든 이런 사건들이 중범죄로 비화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라는 게, 실제로 지금 피해를 겪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더 큰 두려움, 공포심을 자극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가해자의 집착이라든가 뭐 이런 통제라든가 벗어나기 위해서 이별 통보를 했는데, 그때마다 자해 시도를 하는 거예요. 피해자분께서 벗어나지 못해요. 내가 이 관계를 끊으면 이 사람이 혹시 큰일이 나는 게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생겨서 단연간 이 상황이 반복이 됐어요. 이 피해자가 이 상황이 도저히 어떤 방식으로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피해자가 자해 시도를 했어요. 생명의 위협이 생기지는 않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가해자는 전혀 뭐 상대방이 느꼈을 어떤 공포, 두려움에 대해서 정말 무관심했어요. 나도 피해자다. 오히려 상대방 때문에 내가 그동안 겪었던 심적인 어떤 스트레스도 상당히 컸다. 결국 피해자가 가족의 도움을 받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야 관계가 끝이 났지만, 너무 만성적 상태에 이뤄진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기 개입이 좀 아쉬웠던, 초기 증상 중에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게 바로 행동 통제 부분이에요. 어찌 보면은 연인 관계에서 좀 일어날 수 있는 측면이다라고 많이들 인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통제라는 데 있어요. 뭐 옷차림 통제한다거나 뭐 SNS 통제한다거나 뭐 가족이나 친구들 하나하나 다 간섭을 한다거나, 상대방의 어떤 욕구나 의사는 고려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 탓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한 거는 상대방이 나를 자극했고, 내가 이렇게 상대방한테 여러 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의사가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 부분에만 이렇게 초점이 되어 있죠. 성격장애를 지니고 있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 안에 내면에는 그런 열등감에 대한 어떤 충족되지 않은 욕구들도 많이 있어요. 상대방을 통해서 통제력을 행사하고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그런 어떤 우월감을 유지하려고 하고, 실제로 뭐 심리치료나 상담할 때도 가해자분들이 오셔요. 그런데 분명히 가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난 너무 억울하다, 나는 피해를 계속 입고 있다, 상대방이 항상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한다, 이렇게 가해자가 피해자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기 때문에 폭력의 정당화가 가장 주된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유사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항상 상대방이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만은 아니다. 잘해줄 때는 굉장히 또 잘해주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양가적 감정 상태도 상당히 많이 영향을 줘요. 집에 놓이는 그 관계 속에서 뭐 애정 어린 그런 말이나 행동도 분명히 함께하고 있거든요. 내가 사랑해서 그래. 널 좋아해서 그래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애정 어린 표현이지 실제로 사랑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좀 파악하기 좀 어려운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또 하나는 가해자에 대한 어떤 동정심, 연민. 가해자가 보이는 그런 뭐 자신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처지라든가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호소하고 뭐 이런 경우에는 나 아니면은 또 누가 이 사람 곁에 있을 수 있겠는가, 그 연민이나 배려나 고려를 이 가해자들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게 이제 문제이죠. 그거 분명히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 왜 자꾸 자존감이 상하지? 왜 자꾸 불안해지고 또 주변 관계가 이렇게 끊어져 나가지? 내 일거수일투족이 왜 자유롭지 못하지?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면밀히 봐야 되고, 초기 신호들은 본인은 잘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인지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 빨리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 감정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가 주변의 피드백을 좀 잘 숙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일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전문가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교제폭력은 지금 안전이별에 대한 염려를 할 정도이고 교제살인으로까지 이어지잖아요. 물리적인 폭력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당장에 급속하게 중범죄로 비화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고, 특히 신고를 했는데 엄중 대응을 하지 않는다, 초동 대응이 엄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는 오히려 가해자를 자극하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피해자는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단 1회 신고만으로도 좀 엄정 대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신고 모니터링제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요. 그 전에도 유사신고가 있는가, 재범 위험성 평가, 이런 부분도 꼭 심각한 어떤 폭력이나 범죄가 이루어졌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추후 촉발 위험도 인자를 잘 파악을 해서 사전에 가해자에게 개입을 하는 거, 또 피해자가 뭐 신변보호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신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강구 책을 마련할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이런 트라우마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외국 같은 사례는 굉장히 추적 연구하시면서 계속 국가에서 지속적 관찰, 지속적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피해자분들께서 이제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뢰감이 좀 형성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중범죄 사건이 일어나고 뭐 교제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항상 가해자 중심의 어떤 쟁점들이 있지, 피해자가 뭐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고, 그 다음에 뭐 사회적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있고 또 신고는 어떻게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피해 당사자한테는 가장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사안에서 좀 빠져나가고 가해자의 특성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만 너무 초점이 되다 보면 뭐 사회적인 어떤 환기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정작 피해자분들에는 공포, 두려움이 더 야기될 수 있고,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폭력은 명백히 범죄다. 이건 남녀 간의 문제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게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공감해 줄 때 피해자는 조금 더 용기를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 데이트 폭력 피해자분들이 오실 때 혼자 내원하시는 경우가 거의 90%예요. 너무 우울하고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르셨을 때 도움을 청하러 오세요. 이제 주변에 얘기를 하려고 해도 엄두가 안 나시는 거죠. 근데 간혹 정말 드물게 보호자가 함께 오시거나 가까운 지인들이 함께 오신 경우 있어요. 특히 보호자가 함께 했을 때 가장 조금 더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데이트 폭력, 교제 폭력은 명백히 범죄이다. 그래서 피해자 잘못이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혼자서 감내하시다 보면 더 큰 그런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알리시고 또 신고하시고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세요. 이런 심리적인 어떤 무력감, 또 심리적인 어떤 트라우마, 이런 상태가 또 시간이 지나면 만성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시는 거, 이 부분까지도 안내드리고 싶어요. 네.